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진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할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의 용도는 본시, 작벌, 경금 같은 걸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간목은 눈목과 같다. 그래서 작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자부하고 간목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큰 나무에서도 작은 새싹이 우물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눈목인데, 이러한 봄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초춘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려서 봄에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말씀드렸던 초춘이죠.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우는 것을 겨울이 시기한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무는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의 나무, 꼭
나무라고 해서 뭐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봄에 이러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우미 트고 꽃을 피워야지만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금을, 특히나 초춘이 이 노래는 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된다.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이 드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겨울에도 당연히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 원래 간목은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써서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정화도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수를 필요로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간목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인목 또한 양목이 되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봤으니 당연히 이건 비견으로 이렇게 봐서 비견격으로 볼 것 같지만은,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상 임관지가 되면 이는 걸록격으로 본다라고 정식 격이 있습니다. 자, 양간이 월지가 임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병화와 무토 같은 경우는 월지가 사월이 되게 되면은 걸록격이 된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월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임수 같은 경우에는 해월 정도 됐을 때 양간이 월지가 뭐가 된다? 인관지가 되기 때문에 걸록격이 된다. 그래서 병화부터는 4월, 경금은 신월, 임수는 해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정월에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는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식신격으로 볼 수 있죠. 식신격. 그래서 이거는 화가 좀 세력을 얻는데 일간이 더 왕하죠. 이런 경우.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목화가 가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일단 병화 투출되면은 식신격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중요한 건 인월의 간목 걸록격이고요. 신왕사주가 되는 겁니다.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간이 왕하면 관살,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인월의 봄의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봄의 나무는 왕하더라도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맹아라고 합니다. 맹아, 새싹이죠. 새싹이 봄에 새싹이 있어야지만 그 한 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뭘 얻어야 된다?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맹아 새싹이 움을 틔우고 그 움이 또 꽃으로 발전하고 그 꽃이 그 한 해 결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정법적인 그런 사주 배합법이 되는 것인데, 자, 월간 보게 되면 간목에 투출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비견격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걸록격이 되는 것이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 나쁘지 않지만은,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사주가 매우 건조해진다.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겠고,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토는 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거는 편재에 해당이 되지만, 같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습토가 있고 건토가 있는데, 만약에 저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더욱더 건조해져서 가뭄이 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옥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일지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이제 갑자 일주 이 정도만 놓고 봤을 때 인월의 병화도 얻었죠. 청간에 투출된 개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수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사주 배합 자체는 매끈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삼수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하자 없이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삼주가 되는데, 이제 생시가 이제 시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울로가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병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 진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 간목도 뭐 천간에 3개 이렇게 있어서 간목이 어떤 분들이 간목 2개, 뭐 2-3개 있으면 뭐 갑갑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다 낭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월의 병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습기가 좀 너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금순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즉 남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병인시 같은 경우가 좀 좋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간목이 왕한데 인월에 인목까지 시까지 인시가 되면 목이 너무 왕할 것 같지만은 병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왕목의 기운을 발산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충분히 이 정도면, 이 초춘의 수는 저 정도면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운은 이제 목화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특히나 병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매우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어디 구간을 조심해야 되냐면 경우대운 때 요 좌우충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요것만 아니고서는 뭐 크게 나쁜 국세는 아닌데, 오늘 이렇게 구성되면은 남녀 불문하고 사주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좋은 사주. 선생님, 그러면 금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의 나무는 예를 들어서 불용금이라서 금을 쓰지 않는다. 만약에 수를 생해주는 금이라면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꼭 오행이 다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수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다시 금이 있을 필요는 없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천간에 경금이 있는 게 경호시각이 되겠죠. 이 경호시가 되면 이거는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자수가 손상을 입고 우화도 상처를 받게 되니까 이건 경금이 있다고 해서 좋게 보일 리는 없을 것이고요. 임신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신자수국이 되죠. 신자수. 그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건 매우 한 상태에서 이 임수는 병화를 좀 곤하게 만들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신자신 수국으로 이거 볼 수도 있죠. 너무 수가 많아, 필요 이상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남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하고 임신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저는 임신시보다는 병인시가 좋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유시 또한 수가 너무 많다. 이거 금이 있다고 해서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가 너무 많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것도 여명으로 태어나서 금순으로 가면 안 되고 남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나 병인시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생시 남녀 불문하고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생시가 있다면 겨우신 절대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